강호동 씨가 6년간 보유를 하고 매입을 한 매수자가 MC몽 씨가 대표자로 있는 엔터사에서 매입을 한 건물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실제로 남는 거 없이 매각을 했다고 보시는 게. 안녕하세요, 빌딩 이사호입니다. 오늘은 신사역 가로수길에 나와봤는데요, 최근 들어왔고 가로수길이 굉장히 좀 쇠퇴한 그런 분위기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현재 가로수길의 상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 8년 전 그때만 하더라도 가로수길의 이미지가 어땠냐면은 뭔가 여기에서는 깎거나 없는 척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여기가 지금은 좀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지만 당시에는 쇼핑을 하러도 많이 왔었고요, 큰 도로를 기준으로 뭐 카페베네라든지 좀 예쁘장한 커피숍들도 많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경기도에 살았었으니까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야, 가로수길에서 만나자 하면은 약간 쫄았었어요. 약간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당시에 막 그 패션 피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굉장히 많았었고, 친구들을 만나러도 많이 오고 그냥 데이트 코스로도 많이 왔던, 지금의 가로수길은 사실 텅텅 비었습니다. 지금 한 5분도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벌써 분위기가 이렇게 많이 비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점포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단기 임대, 팝업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지금 H&M 보이시죠? 정말 어느 나라를 가도 글로벌 기업으로 이렇게 스파 브랜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 H&M이 저 조금 아래쪽에 가면은 굉장히 크게 있었어요. 안쪽에는 이제 더 이상 사람 발길이 닿지 않으니까 규모를 줄여갖고 이 앞쪽으로 왔음에도 매장 안에 보면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가로수길만 한정해서 보면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신사동 상권을 보고 40%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실제 가로수길만 놓고 보면은 40% 공실률이 더 돼 보여요. 어느 지역을 가든 뭐 공실률은 있다 보니까 이제 총합적으로 40%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여기 걷다 보니까 나왔는데 이 건물이 작년에 거래된 건물이에요. 강호동 씨가 6년간 보유를 하고 매각을 166억에 한 건물인데, 매입을 한 매수자가 MC몽 씨가 대표자로 있는 엔터사에서 매입을 한 건물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전체적인 시세 차익은 한 20억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 보유하는 기간 그리고 매입을 하면서 들어간 부대 비용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보면은 실제로 남는 거 없이 매각을 했다고 보시는 게 맞는 듯해요. 강호동 씨가 2억 4천에 매입을 해서 2억 8천에 매각을 했고, 그 2억 8천이라는 금액이 이 일대에서 한 최근 3년 동안에는 가장 비싼 금액으로 매각이 된 사례예요. 오히려 여기 메인보다 뭐 젠틀몬스터라든지 템버린즈라든지 좀 우리가 알만한 그런 브랜드들이 전부 이 한쪽 이면에 있어요. 그런 뭐 입점사들이 들어가 있는 건물들도 나와 있는 거래가액을 보면은 뭐 기본적으로 평당 3억 이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로수길 메인 도로가 지금 평당 2억 중후반대의 거래가 되고 있으니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가능한 금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다가 베팅을 하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는 결국에 가로수길도 강남을 선도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흡인력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이 돌고 돌아서 활성화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은 하지만 언제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 2018년도에 20년 장기 임차를 해갖고 들어온 애플이 바로 여기 있죠. 600억을 내고 들어왔고 월 2억 5천만 원이라는 월세로 여기를 임차해갖고 지금 사용 중인 상태예요. 그래서 그 2018년 풀이 들어온 그 시기를 기점으로 가로수길이 몰락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상인들이 버틸 수 없는 상권이 돼버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600억을 한 번에 누가 준 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우리가 쓸게, 이거를 매각할 이유도 없어졌죠. 그리고 600억이라는 소득이 나한테 생겼죠. 그럼 그걸로 나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한 소유권도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니까 이 건물주는 사실상 엄청난 수혜를 본 거죠. 그러니 옆에 있는 건물에서도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본의 아니게 이제 이 애플이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그 임차 기준 때문에 임대료가 점점 높아지고 했던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상권이 이제 변화하기 시작했죠. 이쪽에 있는
상가들이 압구정 로데오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세로스길로 넘어간다든지 그냥 아예 다른 지역으로 넘어간다든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상권의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들어오면서도 전부 다 뭐 임대 많이 붙어있죠, 현수막이. 그리고 1층뿐만 아니라 지상층도 많이 비어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도 이렇게 들었던 정보 중에는 이 가로수길에서는 일조권 완화를 해준다는 그런 좋은 호재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신축을 하게 되면은 타선 제한을 받지 않고 건물을 반듯하게 지을 수 있으니 나중에 이 건물들이 다 지어지고 나면 조금 더 이렇게 완성도 있는 모양을 갖춘 상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상권을 살리는 것도 이런 건축법 완화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정부에서도 신경을 써갖고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인디브랜드 앞에 있는 이 하얀색 건물 2016년도에 아마 아실 거예요. 바라라는 브랜드의 그룹 회장님이 이 건물을 매입을 하셨는데 325억에 매입을 해서 300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아까 오다 H&M 보셨죠? H&M이 2022년까지는 여기에 입점해 있었어요. 그 이후로 2025년까지 이제 공시 상태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이제 매각이 됐습니다. 2년을 보유하고 325억에 매입해서 300억에 매각을 했으니 15억을 손절매한 건물인 거죠. 이 상권에 안 좋은 거래 사례로 최근 많이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9년이란 이 시간적 기회비용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25억 그 이상 손해를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임대가 나와 있는 건물들이 상권이 좋을 때는 저렇게 건물주 직통번호가 나오질 않아. 건물주 직통번호가 적힐 정도로 상가가 임대가 제대로 안 나간다라는 그런 증상으로 보이는 게 이제 현수막으로 깔세라고 붙여 있거나 저런 이제 건물주 직통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아 여기 상권이 쉽지 않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건물주가 상권이 활발하고 너도 나도 들어오려고 하는 상권이면 구태여 먼저 상대하지 않아요. 부동산에서 알아서 경쟁을 하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에서도 손님을 못 데리고 오니까 이제 뭐 중개수수료라도 좀 끼일 수 있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건축주가 직접 나서갖고 번호를 남기기도 합니다. 작년 5월 달에 74억에 평당 1억 2천에 나와 있던 건물인데 지금은 이렇게 신축이 돼서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건물을 누가 매입하셨는지 아세요? 배우 차태현 님이 매입을 해서 밸류업을 완성시킨 건물이에요. 완공된 모습을 보니까 당시에 검토했을 때보다 훨씬 더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옆에 건물은 슈퍼주니어의 이특 씨가 2020년도에 매입을 해서 열시를 하고 신축을 하고 임대를 맞추고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완전 성공적인 밸류업을 한 아주 신사동에선 유명한 명소이자 건물입니다. 북쪽 코너 건물로 건물이 다 지어졌을 때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여기는 또 뭐 사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동네가 아니에요. 여기는 오히려 업무 시설로 조금 더 안정화된 상권이기 때문에 가로수길 인프라, 세로수길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안정적인 입지로서 업무 시설이나 상권이 필요 없는 업종들이 들어와서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입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라인들도 작년까지 1억 2천에서 1억 4천까지 거래가 됐던 블럭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이 이렇게 완공되고 났을 때 예상 판매 금액을 평당 한 1억 9천에서 2억까지도 바라봤던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소형 오피스, 광고사, 엔터사 굉장히 많이 입점해 있고요. 다만 1층이 상권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쪽까지도 전부 가지 상권으로 1층에 점포들이나 카페들이 줄비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작년 8월에 제가 매입해드린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때 영화사가 건물을 통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네, 매각을 하고 임차사가 퇴거를 한 다음에 건물주가 리스크를 겪고 나서 통임대보다는 개별임대로 구성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갖고 이렇게 층층이 다른 임차사들을 맞춘 건물이거든요. 22년도에 사용 승인이 난 건물이고요. 지금 이제 나머지 층은 전부 임차가 다 맞춰져 있고 이번에 지하층이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지하층에 이제 몇 가지 협의할 사항이 있어갖고 내친 김에 한번 와봤습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영화사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시청각실로 했던 그런 인테리어가 남아있습니다. 이제 갤러리로 사용하실 분이 임차를 체결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단이나 벽들이 필요가 없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철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냥 원래 원상복구된 상태로 다음 달 15일까지 완성을 해줄 예정입니다. 근데 결국 지금 시장에서도 임대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계획대로 기획한 대로 건물을 맞출 수 있는 건 누구다?
차부당. 신사동 상권을 이렇게 같이 걸어오면서 봤는데 중간에 뭐 비도 오고 상권이 더 좀 처져 보이는 기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재 분위기는 굉장히 가로수길은 좋지 않고요.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자본이 굉장히 많아서 여기에다 좀 이렇게 에세 파킹을 시켜놓겠다, 뭐 언젠간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투자자가 아니라면은 여기를 더 이상 진입하는 것도 두려워할 뿐더러 없습니다. 앞으로 상권이 살아나는 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예상은 안 되고요. 제 회사도 신사동에 있고 일도 신사동에서 하지만 저는 이제 가로수길이 아니고 저는 세로수길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밥 먹는 걱정도 안 하고요. 회식하는 걱정도 안 해요. 거기는 심지어 가게도 공실이었다가 바뀌는 게 아니고 그냥 간판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서로 권리를 주고 상인들끼리 거래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상권이 이렇게 활발해져 있는 곳인데도 바로 옆에는 이렇게 마치 뭐 까마귀가 날아다닐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상권이라는 게 참 아이러닉합니다. 어쨌든 네, 오늘의 그 가로수길 상권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